일상 속 과학 이야기 2장 재미있는 기초과학. 이 열역학이 알려주는 삶의 법칙. 열역학에서 다루는 몇 가지 법칙과 그것이 시사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열역학은 열과 에너지를 다루는 물리학의 한 분류인데 응용 분야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순수 과학을 넘어 공학에서도 깊이 다루는 학문입니다. 자동차, 비행기 등에 사용되는 엔진, 냉장고와 에어컨에 이용되는 냉각장치, 건물 전체의 냉난방 및 통기 시스템 등이 열역학과 함께 눈부시게 발전해 왔습니다. 열역학의 법칙들. 열역학에는 유명한 제1법칙과 제2법칙이 있습니다. 열역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다시 말해 전체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공짜 없다라는 표현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전기로 전구의 불을 밝히면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뀔 뿐 전체 에너지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없는 곳에서 에너지가 저절로 생성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인류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완전히 이해하기 전까지는 에너지가 무한히 생성되는 기계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를 일종 연구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일종 연구기관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류 과학이 밝혀냈지만 아직도 연구기관 개발에 평생을 바치는 괴짜들이 있고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 불가능한 연구기관이고 뒤에서 이야기할 이종 연구기관과 혼동한 경우도 많습니다. 열역학 제2법칙은 모든 변화는 무질서한 정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질서한 정도를 과학자들은 엔트로피라는 멋진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열역학 제2법칙을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컨대 물이 든 컵에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 잉크 방울은 서서히 물과 섞입니다. 물과 잉크가 따로 정돈된 질서 있는 상태에서 서로 섞이는 무질서한 상태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너지의 변화도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휘발유 속에서 질서정연하게 저장된 화학에너지가 연소 과정을 통해 엔진의 운동에너지로 바뀔 때 반드시 열에너지나 소리에너지 등으로 손실이 발생합니다. 열역학 제2법칙은 무질서도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방향으로는 스스로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속으로 섞여 들어간 잉크는 스스로 다시 물에서 분리되지 않습니다. 또 엔진의 운동에너지와 열에너지를 한 군데 모아놓는다고 해서 휘발유 속 화학에너지로 다시 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필터를 이용해 물을 정화하면 잉크와 분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리 과정에 들어가는 에너지와 필터 제조는 또 다른 방식으로 엔트로피를 증가시킵니다. 국소적인 엔트로피는 감소시킬 수 있지만 전체 엔트로피는 결국 증가합니다. 영원히 움직이는 기계. 인터넷에서 다소 잘못된 내용으로 연구기관을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일종 연구기관과 이종 연구기관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종 연구기관은 에너지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기계가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검증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기계가 멈춘 상태에서 다시 움직이게 해보라고 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유사 연구기관은 처음 동작을 위해 전기를 쓰든 사람이 움직여주든 초기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종 연구기관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이종 연구기관은 에너지의 형태가 변할 때 손실이 없는 기계입니다. 에너지가 변환될 때 가시적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뭔가 계속 움직이고 작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열역학 제2법칙에 따라 이종 연구기관은 만들 수 없습니다. 에너지가 변환될 때 흩어지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종 연구기관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비슷하게 꾸며볼 수는 있습니다. 단순한 예로 시계추와 비슷한 진자를 생각해 봅시다. 천장에 묶어놓은 줄의 다른 끝에 무거운 추를 답니다. 추를 한번 밀고 그대로 두면 좌우로 왕복 운동하지요. 중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추를 밀면 추가 약간 올라갑니다. 줄에 매달려서 원호를 그리는 운동을 하기 때문이죠. 추가 지면에서 더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중력에 관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그 증가한 위치 에너지는 우리가 공급해 준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손을 떼면
추는 원호 궤적을 따라 내려갔다가 반대쪽으로 올라가고 다시 원위치로 오는 반복 운동을 합니다. 추가 제일 낮은 위치에 있을 때 가장 높은 속도를 냅니다.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 것입니다.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서로 커지고 작아지는 현상이 반복되며 진자가 움직입니다. 진자의 움직임에는 여러 가지 마찰이 존재합니다. 공기와 움직이는 진자 사이에 마찰이 생기고 줄과 천장 사이에도 미세한 마찰이 있습니다. 모든 마찰을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다면 이종 연구기관이 완성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진공에서 실험한다면 공기 저항을 줄일 수는 있지만 추와 줄의 움직임에 주는 영향이 완전히 사라질 정도의 완벽한 진공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만약 공기는 빼냈다 하더라도 추와 줄의 표면에서 있을 수 있는 물리적 부식이나 구조 변화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 천장과 줄의 연결 부위를 아무리 잘 설계한다고 해도 줄은 계속 움직이고 천장은 정지해 있기 때문에 두 물체 간의 마찰을 없앨 수 없습니다. 최대한 양보하여 이종 연구기관이 완성되었다고 해도 에너지가 공짜로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의미를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에 있는 연구기관 영상을 보면 대부분 이종 연구기관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진자의 예에서 보았듯이 이종 연구기관은 계속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그것은 에너지 형태가 반복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줄 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확률과 엔트로피. 엔트로피는 확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동전이 100개 있습니다. 하나씩 던져서 앞뒤를 확인해 봅시다.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지 않는다면 대략 50개 정도는 앞면이 나오고 나머지 50개는 뒷면이 나올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같은 실험을 해도 앞뒷면의 비율은 50대 50 정도일 것입니다. 만약 모든 동전이 앞면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면 어떨까요? 매우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확률이 아주 낮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어날 확률이 낮은 사건, 모든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것과 같은 사건과 확률이 높은 사건, 50개의 동전만 앞면일 경우를 비교했을 때 확률 높은 사건이 높은 엔트로피를 가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현상이 진행된다고 했고 확률이 높은 사건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단순한 설명이고 관련 학문은 오래전에 매우 정교하게 정립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오스트리아 출신의 물리학자 루트비히 볼츠만이 있습니다. 통계 연력학의 문을 연 그는 자신의 묘비에 S는 K 로그 W라는 수식을 남겼습니다. 엔트로피는 확률의 로그 함수에 비례한다는 뜻으로 통계 연력학에서 매우 중요한 볼츠만의 방정식입니다. 과학자라면 누구나 이렇게 자신이 만든 공식 하나를 묘지에 남기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 사람들의 욕망은 대부분의 경우 연력학 법칙에 어긋납니다. 재물이 줄지 않는 화수분을 바라지만 없던 에너지가 생성되지 않듯이 재물도 저절로 생기지 않죠. 또한 사람들은 뭔가 잘 정돈되고 계획대로 진행되는 일상을 꿈꾸지만 그것은 무질서도가 유지되거나 감소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만의 방식으로 불행하다.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리나의 첫 문장입니다. 세계 문학에서 가장 유명한 첫 문장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굴곡을 어느 정도 겪은 분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구절에서 엔트로피 법칙을 읽어낸다면 과한 해석일까요? 물론 작가 톨스토이가 엔트로피 법칙을 표현하기 위해 이 구절을 쓰진 않았겠지만 우리의 삶이 그 법칙의 테두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만들고 지켜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무언가를 해야만 합니다. 확률적으로 낮은 사건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낮다는 것은 동전 100개를 던져서 앞면만 나오는 것처럼 다른 경우가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한편 그와 반대되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자면
불행한 것은 매우 쉽게 얻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고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행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됩니다. 수학적 언어로 바꾸면 불행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확률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동전 던지기에서 50개의 앞면이 나오는 경우와 비슷합니다. 100개 중 첫 50개가 앞면이어도 되고 나머지 50개가 앞면이어도 되고 하나씩 건너뛰며 앞면이 나와도 됩니다. 매우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죠. 불행의 모습이 다양하다는 사실은 엔트로피의 법칙과도 참 잘 맞아떨어집니다. 경제 흐름도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제는 스스로 발전하지 않으니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은 국소적으로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금이 낭비되지 않고 잘 정돈되어 촉망받는 기업에 투자되는 것도 국소적으로는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전체 엔트로피는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소적으로 엔트로피가 감소하려면 다른 어떤 곳에서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는 시간과 노력이 무질서도를 증가시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결국 증가하는 무질서도를 잘 계획하여 원하는 부분에서 최상의 무질서도 감소를 유도해내는 능력이 경제적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생로병사는 어떨까요? 생명이 태어나서 노화하는 방향은 전체적으로 거스를 수 없고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물질만을 모아두었다면 며칠 안으로 다 흩어지는, 즉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겠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무려 80년 가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생명이 육체의 엔트로피 증가를 더디게 만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그에 져서 엔트로피에서 이러한 세계관을 피력했습니다. 여러 사회 분야, 인간의 생활 방식, 과학기술 변화를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으로 설명하고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종말론에 가까울 정도로 암울한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의 유한한 수명을 현재 인류가 걱정하지 않듯이 엔트로피의 상한선이 이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비관론에 갇힐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물질 세계에서 엔트로피 증가를 가속하는 방향은 많은 경우 환경 오염, 에너지 낭비 등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시간과 엔트로피.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물리학에서 시간을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아인슈타인이 등장하기 전까지 물리학에서 시간은 특별히 까다로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직관적으로 느끼듯이 그리고 시계가 보여주듯이 규칙적으로 흐르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이 빛을 설명하면서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시간은 균질하지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지도 않다고 말이죠. 심지어는 공간도 그렇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상대성 이론입니다. 이렇게 흔들려버린 시간의 개념은 아직도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줍니다. 물리학에서는 수많은 물리법칙이 수식으로 정립되어 있습니다. 변화를 표현하는 시계는 시간을 나타내는 변수도 포함되어 있죠. 신기한 것은 이러한 수식들이 시간의 흐름을 한쪽 방향으로 강제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모든 물리 현상이 시간상으로 한쪽 방향으로 일어나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수학적 표현에서 비록 시간의 방향이 정해지지는 않더라도 그중 실제 현상과 같은 방향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하지만 물리학자들은 조금 더 근본적인 답을 원했습니다. 이제 시간의 방향을 정할 때 물리학자들은 엔트로피 법칙을 이용합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시간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시간은 한쪽 방향으로 고정적으로 흐르고 그 위에 증가하는 엔트로피를 관찰했다면 이제는 엔트로피를 기준으로 삼아 시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